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에는요, 2010년도 1회차부터 또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는요, 특이하게 사회가 출제됐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해서 1년에 시험을 4번 봤습니다. 이유는요, 고용 정책에 따라서 직업상담사를 많이 배출하자, 그런 정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직업상담사가 양성화된 건 2010년도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18년도의 정책에 또 고용정책 확대에 따라서 또 직업상담사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즉 2018년도에 우리 직업상담사가 공무원 가점에 각 과목에 5점씩 25점의 가점을 주는 그런 아주 퀄리티 있는 자격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직업상담사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직업상담사가 행복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0년도 1회차 18문제 출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자, 2010년도 1강 1번 문제죠. 1번. 실업률 구하시오. 임금 근로자 경제활동 참가율.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이건 직업정보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시장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큰 흐름은 총 인구가 있고요. 총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이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라고 한다. 이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활동 인구로 나눈다. 즉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를 빼면 생산 가능 인구가 되겠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다. 그래서 이 표를 답안지에 써놓고 답을 도출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세팅. 첫째, 실업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올 때 실업률의 공식은 경실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공식은 경실이다 곱하기 100.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생강을 먹어라. 왜? 생강을 먹어야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참가하지. 그래서 생강 곱하기 100이다. 강은 경제활동 인구다 라고 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생강이다. 3번 고용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고용률 구하시는 거는 고생해야 얻을 수 있다. 고생치. 이렇게 해서 고생치 곱하기 100. 모든 답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하면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일용 근로자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이렇게만 기본 세팅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에다가 공식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경실 곱하기 100,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생강,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곱하기 100, 생취,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취업자 수를 다른 말로 취업 건수라고도 합니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일용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를 구해야 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경실인데 경제활동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빼면 경제활동이겠죠. 샘플링 한번 해볼까요? 생산가능인구가 35986 천명이에요. 여기가 35986 천명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4716 천명이에요. 14716 천명이다. 그럴 때 얘 빼기 얘는 여기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보게 되면 21270 천명이다. 21270 천명이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다 대입되겠죠?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울렁증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히려 숫자가 더 편해요. 딱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인 틀 잡아놨죠? 공식 잡아놨죠? 계산기 사용법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경실, 분모구 분자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분모 분자, 분자부터 누른다. 그래서 분자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분모 누르기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떨 땐 또 이런 분 계세요. 교수님 분자 누르고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했는데 왜 계산기가 꽉 차죠? 숫자가 안 맞아요. 나누기 눌러야 돼요. 곱하기 누르면 숫자가 꽉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 공식, 계산기 사용법 다 했습니다. 1번 여러분 풀어보시면요. 아름다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칠판을 깨끗이 치워야 또 깔끔하게 글씨를 써지겠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탤런트 A양이 재벌 기업의 외아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이 A양의 경제활동 참가라는 뭐 연예인이니까 연예계 활동이겠죠. 어떻게 미치는지 소득과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후반굴절 소득과 여가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써주면 훨씬 답안지가 후각 효과가 나오겠죠.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전제 조건이 임금 인상 시 전제 조건입니다. 경제학은 가설이기 때문에 소득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나는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승되어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답안지가 훨씬 더 멋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말에 의해서 소득과 여가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연예인 A양은 답안지를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써도 됩니다. 쉽게 연예인 A양은 대제별 기업회장의 외아들 B씨와 결혼을 하게 돼서 소득 효과가 발생되므로 즉 돈을 많이 벌게 됐으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되므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문맥을 그대로 한 번 더 써준 다음에 답만 연예계 생활을 중지하고 여가를 선택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럴 것이다라는 걸 유추하기 때문에 연예인 지금 연예인 중에서도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지만 또 부자지만 또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끝났고요. 3번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습니다. 아주 지겹게 나와요. 쭉 나와요. 이 문제의 특징은 나올 때는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인삼처럼 또 한 3년, 4년 또 쉬어요. 그리고 또 3년, 4년 쉬면 또 한 번 쭉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때는 쭉 나올 때예요. 3번 페이지 수 252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번 페이지 수는 2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번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마무리 선수를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무리 선수.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어떤 경우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라고 해서 여러분 6가지니까요. 1, 2, 3, 4, 5, 6에서 기본적으로 이연경 기억나시죠? 이연경 사수 이연경 사수가 이 중에서 여러분 뭐 골랐으면 됩니다.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사,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마와 경륜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용자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용소 내에서의 법률에 의해서 갇힌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용소가 생각이 안 났다. 여러분, 수용소가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또 무식하게 말하면 깜빵. 답안지에 깜빵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써도 답이 맞아요. 근데 국가고시래 약간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수용소가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시험 보다가. 그럴 때는 감옥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행위는 전념하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사활동의 모든 행위는 행위라고 하긴 그렇죠.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의 범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도 아니고 산업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내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연경 사수가. 너무 쉽지 않나요? 맨날 나온 거 또 나오고 여러분 걱정되는 게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저 교수님 맨날 똑같은 답 하기가 정말 지겹다. 좀 색다른 문제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건요. 직업상담사 합격시키는 겁니다.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절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입니다. 물론 어렵게 공부하면 다 합격했죠. 여러분 합격자 수에 이런 합격자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서 3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잘못 공부하면 인지가 돌아버려요.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 못하면 바보 천치죠. 좀 더 쉬운 길, 재밌는 길,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즐깁시다. 이용하는 거. 4번 갑니다. 규준 제작 시 사용하는 표집 방법 3가지입니다. 제목이 표집 방법이에요. 자, 253페이지 4번. 표집 방법이다. 먼저 문제를 인지해야겠죠. 표집은 모으는 거예요. 즉 규준, 비교할 때 비교하는 표를 만드는데 모으는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모으냐 이거예요. 대표 선수를 어떻게 뽑냐 이거예요. 그 뽑는 방법이 1번 단순 무선 표집. 즉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단순
책에는 구성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즉 구성원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 무선 표집이란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쓰는 건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일명 제비뽑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층화 표집. 이건 뭐 원서 해석이기 때문에 층화 표집이라고도 하고 유층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건데 뭐 간혹 질문이 와요. 교수님, 어떤 책은 층화 표집이 되어 있고 어떤 책은 유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공부는요 쉽고 간결해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면접 팀장인데 안타까운 거는 자꾸 자기소개서를 너무 길게 써요. 그 면접까지 안 봐요. 지루해서. 핵심 포인트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맞지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쓸 거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톡에 좋은 말이 쫙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 안 봅니다. 바로 삭제예요. 간결하게 3박자. 하나, 둘, 셋. 이렇게. 3박자. 3박자를 공부합시다. 층화 표집. 층화 표집은요, 말 그대로 층이 갈린 거죠. 층이. 그래서 이질적인 하위 단계, 이게 키워드예요. 이질적인 하위 단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집단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 캐톨릭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럴 때 표집하는 방법은 비슷한 유형끼리 이렇게 묶어놓는다 이거예요. 왜 그래? 안 그러면 뭐 서로 싸우니까. 표집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인 하위 단계일 때는 각 하위 집단에서 그러니까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형성될 때에는 각 층마다 서로 묶어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층화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 층마다, 즉 각 유형의 같은 유형끼리 빼서 표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짐약 표집 또는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짐약 표집 또는 모아서 한다. 군집 표집이다. 이렇게 군집, 짐약, 약. 그래서 모집단이 동질 집단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질 집단이죠. 여기는 동질 집단끼리 형성될 때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하는 집단, 예를 들면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이렇게 3학년끼리 표집하는 방법을 짐약 표집, 짐약, 군집 표집이다. 또 군대 1내무반, 2내무반, 3내무반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층화 표집은 이질적인 하위 단계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이렇게 이럴 때 표집하는 방법. 즉 너무 좀 복잡하면요 줄이세요. 모 집단이, 예를 들면 주어가 모 집단이 이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표집하는 방법을 층화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오히려 더 간결하죠. 여기는 똑같죠. 모 집단이 동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될 때 표집하는 방법을 짐약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표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슬람 이럴 때 표집하는 방법을 층화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짐락이죠, 짐락 표집. 군집 표집에서 짐락, 군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시험에 4가지를 쓰시오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체계적 표집이 있습니다. 뭐 다른 시험에도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체계적 표집이다. 체계적으로 표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수학 선생님은 문교부에 뭐 지령이 나왔나 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번, 20번, 30번 나와서 문제 풀어.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뽑는 방법을 체계적 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단순 무선 표집,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 말만 들어가면 돼요. 층합 표집, 모집단이 서로 이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표집하는 방법을 층합 표집이라고 한다. 집락 표집은 모집단이 동질적인 하위 단계를 표집할 때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표집하는 방법을 집락 표집이라고 한다. 또는 군집 표집이라고 한다. 나는 길게 쓰고 싶다. 집락 표집해놓고 이것을 군집 표집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유층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뭐 답안제가 훨씬 더 폼이 나겠죠? 너무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갑니다. 행동주의에서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5가지를 쓰세요.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여기도 5번 페이지 수 254페이지인데요.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설명하는 거 내적도 가봅시다. 내적은 내 인지와 정서의 의미예요. 인지, 정서. 외적은 행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제가 막 행동이 지금 변화하는데 불안해. 불안해갖고 막 심호흡을 하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이걸 보고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해요. 체계적 둔감법. 또 제가 막 긴장돼서 이런 막 틱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불안할 때. 근데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사고 중지. 또 사고 정지.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딱 다짐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이상한 행동을. 저 사람을 따라해야지. 어떻게? 머리로. 어떻게? 인지로.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로.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다시 리셋. 다시 가야 돼. 인지적 재구조화. 대가리 재구조화. 그래서 인지적 재구조화. 요거는 내적이에요. 내적. 외적은 많아요. 외적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라고 하죠. 강화. 외적 행동 강화. 어떻게 칭찬을 통해서 한다. 또 보상을 해준다. 토금법. 주장훈련. 모델링. 자기관리 프로그램. 행동계약. 행동시연. 역할연기. 혐오치료. 이런 것 중에서 5가지 여러분이 골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이건 외우기 쉽죠. 토금법. 모델링. 따라서 하는 거니까 토금법, 모델링, 주장훈련, 또 자기관리 프로그램, 또 행동계약, 역할연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거 이거 1차에 많이 들어봤으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토금법, 강화, 모델링 이런 것들은 외적이고 체계적 둔감법, 사고정제 이런 건 내적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제목인지 몰라요. 들어는 봤지. 모델링, 토금법. 들었어. 알아. 어디 나오는데 상담한 거야. 제목이 뭔데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토금법, 모델링은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외적인 요인이다. 체계적 둔감법, 이런 건 인지적 재구조화는 내적인 요인이다. 그 중에서 더 나가서 뒤에 또 문제 풀어보겠지만, 체계적 둔감법 또는 홍수법, 주장훈련 이런 건 불안감소 기법이다. 또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 이런 건 학습 촉진 기법이다. 이렇게 뿌리를 쫙 빼낼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갑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6번 페이지 수 255페이지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글씨를 좀 잘 써볼까요? 결정. 글씨를 잘 쓰려면은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잘 안 나와요. 어차피 뭐 대화를 하는 게 수업이니까 글씨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글씨는 그냥 표현이니까. 자꾸 글씨 또 연습해서 따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씨는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제 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급, 파는 거예요. 무엇을? 노동을 판다. 쉬운 말로 뭐예요? 일이죠. 누가? 내가. 그래서 노동공급은 내가 일하는 거다. 내가 일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일할 때. 제목 다 인지가 됐죠? 그럴 때 이민경 간질. 키워드가 이민경 간질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 공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크기. 양이니까 양. 크기.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나는 좀 더 폼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의 크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그 말 똑같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노동 시간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노동의 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라고 해서 하나의 게스탈트를 아름답게 묶어놓으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키워드 이민경 간질이다. 임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인구수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노동 시간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노동의 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진다. 아름다운 답 6번까지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킨 다음에 커피 한잔 먹고 공부해야지. 직업 상담나 실기시험 왜 이렇게 쉬운 거야 도대체. 좀 색다른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네. 짜증나. 맨날 똑같은 문제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2010년도) 해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7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의 종류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씩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뢰도의 종류 해설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뢰도의 종류 뭐 간단하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신뢰도가 뭐냐 이거예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아주 쉬워요. 즉 같냐,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다시 시험 본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비슷한 유형끼리 시험 본다. 동형검사 신뢰도. 2개를 나눠서 시험 본다. 반분 신뢰도. 그래서 3개 쓰면 되겠고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문항수에 따라서 신뢰도가 차이가 난다. 또 문항에 대한 반응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또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개인차의 정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신뢰도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또는 추정 방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각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성타당도. 그래서 7번은 신뢰도, 8번은 타당도에서 구성타당도입니다. 구성타당도 하면 말 그대로 구성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겁니다. 구성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드라마 보면 드라마를 무슨 작가라고 그래요? 드라마 구성 작가라고 하죠. 즉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냐 안 짜여져 있냐 그런 겁니다. 구성. 예를 들면 뭐 옛날 TV에 뭐죠?
별 그댄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여튼 전지현 씨하고 김수현 씨가 주인공인 거죠. 별이 그댄가? 별 그댄가 그런 거예요. 남자 주인공은 김수현이에요. 여자 주인공은 전지현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때 가장 스타였어, 스타. 여자들은 김수현 얼굴 보려고 드라마 보고, 남자들은 전지현 얼굴 보려고 드라마 보고. 하여튼 구성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요인 분석. 아, 요인끼리 잘 만들어져 있구나. 즉, 관계된 것끼리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그래서 김수현이가 전지현이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이끌어가요. 자, 드라마와 이렇게 관계된 요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보고 수렴타당도라고 해요. 관계 있는 변인들이 많이 나와서 드라마가 재미있다. 근데 관계 없는 것들이 안 나와요, 반면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계 없는 게, 강호동 씨가 막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막 이렇게 해보세요. 드라마가 또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둘이 사랑하는데, 강호동이가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해보세요. 이상해지죠.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관계 없는 변인들이 많이 안 나와야 된다. 변별타당도죠. 그래서, 관계 있는 건 많이 나와야 되고, 관계 없는 것들은 많이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잘 짜여졌을 때 드라마가 성공한다. 구성이 잘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쉽게 예를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설명할 때 나는 여자지만 김수현 싫어하거든요. 난 남자지만 전지현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인지적 오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이해가 되게끔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약간 뭐 뒤에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갑자기 뭐 전쟁도 나오고 근데 변별타당도가 있지만 원체 요인 분석이 잘 돼서 히트한 드라마입니다. 먼저 이해를 했으면요. 수렴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인 기준 검사의 상관관계가 구한다. 그래서 요인 분석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1번, 2번, 3번인데 요인 분석을 앞으로 빼세요. 순서가 요인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렴 변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끼리 구성한다. 뽑는다. 그 다음에 수렴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새로운 구성 개념의 기준 검사와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즉 관련성이 높을수록 높다. 변별은 관련성이 낮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직업상담에서 선택시 고려할 사항 3가지를 쓰세요. 직업상담에서 검사 선택시, 검사를 이건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출제자고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를 선택해.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겠죠. 잘. 그래서 잘 이것도 답이에요. 잘 선택한다. 이렇게 이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약간 거시기 하죠. 그래서 좀 국가고시답게 1번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즉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2번 심리검사 선택 시 내담자를 포함시킨다. 이런 검사를 할 건데 어떻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하시오 하는 것보다 뭐 지금 적성 검사를 할 것인지 MMPI를 할 것인지 성격 검사를 할 것인지 MBTI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서로 의논해서 하면 더 좋겠죠. 3번째 검사 목적에 맞아야죠. 검사 목적에 갑자기 뭐 성격 검사인데 지능 검사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검사 목적에 맞아야 한다. 2번째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3번째 내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2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럴 때는요, 1번을 빼도 돼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이것도 생각한다. 그럼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 신뢰도가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번, 타당도가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번, 검사 목적에 맞는다.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비스 문제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듣보잡 나왔네. 안 배우는데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2010년도 1회차 1강을 해설을 여러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0년도 1회차 10번 문제부터 2강 또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차 한잔 마시고 2강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